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슬로바키아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슬로바키아 고대 이 지역은 기원전 4세기 무렵부터 켈트족의 영향을 살았습니다. 기원전 1세기 무렵 다케아 왕국이 이 지역으로 진출하여 여러 켈트 부족들을 복수시켰으며 이후 고대 로마가 다케아 왕국을 말하려고 다나오강 일대까지 영향을 확장하였습니다. 게르만 인적이 다나오강 일부로 남하하면서 이 지역은 로마 제국의 국경지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켈트족들이 정착하여 로마화되었습니다. 서로마 제국의 발렌티아누스 사후 멸망하고 이후 이 지역에는 게르만족 사르마티아인들이 침공하였습니다. 서기 6세기 랑고바르트족이 이탈리아 본토로 이주한 이후 악바르 강국의 압력에 의해 서슬로족이 도나우강 유역에 정착하였습니다. 중세 초기까지는 사모 제국과 니트라 공국을 비롯한 여러 슬라브계 국가들이 혁명을 거듭하였습니다. 10세기 무렵에는 이 대모라비아 왕국이 오늘날 체코의 슬로바키아를 통하고 푸스타 총으로 확장하며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관련된 우연차례들이 개략적인 소설로 되어 있어 초기 서슬라브적 경제 문화에 관해 알아보려면 고고학적 연구결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세기 8세기 무렵부터 슬로바키아 일대 요새들이 건설된 것을 통해 슬라브족이 약보적인 유명인들로부터 찾아가여 정착 생활을 했음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모라비아 왕국은 우랄 산맥 일대에서 이동한 유목민족인 마라조족이 북사 총원에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붕괴되었습니다. 12세기 슬로바키아 일대는 헝가리 왕국에 완전히 편입되었습니다. 하지만 헝가리의 멸망되기 이전은 모라비아 왕국의 존재는 슬로바키아인의 정체성 형성과 민족의 자부심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중세 연대기에는 루스와 체흐슬라브 삼형제의 실화를 통해 대모라비아 왕국에 의한 서슬라브족 국가 형성을 간접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 역사는 세기 11세기부터 그 2000년간 헝가리 역사와 겹치고 있습니다. 현재도 슬로바키아는 헝가리 문화의 영향이 적지 않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같은 대모라비아 제국의 후손이자 이국 민족인 체코인과의 차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웃 보헤미아가 부유한 지역의 제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중세 슬로바키아 역시 광합으로 헝가리 왕국의 경제의 중요한 위축을 담당하였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금은, 동, 철 및 소금이 생산되었으며 포자니, 커셔 등의 도시가 생기는 등 헝가리 왕국 내에서 제일 도시하고 많이 진행된 지역이었습니다. 폴란드 국왕 카지미에서 3세 시기부터 헝가리 폴란드 왕국 보헤미아 왕국에서 무역이 활성화되면서 슬로바키아 지역은 다른 서슬라브 지역들과 결합되어 활발해졌습니다. 15세기 말 후 후수 전쟁 과정에서 보헤미아 지스카가 이끈 신교 군대가 슬로바키아 일부 지역을 점령하기도 하였습니다. 슬로바키아는 결국 카토릭 지역으로 나왔습니다. 슬로바키아를 통치하는 헝가리 왕국이 모가치 전투 패배 이후 오스만 제국에서 선정되는 와중에 슬로바키아 일대는 오스트리아 대공국의 함스부르크 가문이 통치하게 됐습니다. 오늘날 슬로바키아의 수도 브라티슬라바가 함스부르크 헝가리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제2차 빈공명전 이후 몰아가기 이전 브라티슬라바 일대를 제거한 슬로바키아 대부분은 오스만 제국과 그 공산국의 헝가리 동의 트란실바니아 공국 함스부르크 제국 사이 잦은 전쟁으로 많은 도시가 파괴당하고 젤리스크 혁명 사건으로 끝을 이룬 특히 내가 지금의 슬로바키아 충분히 중심이라고 보기를 일으키면서 함스부르크 제국의 헝가리 통치가 이게
봉착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인내의 봉규가 촉발된 오스만 정부의 제2차 공방전이 실패로 도하면서 함스부르크 제국은 북유럽 제공군의 도움을 받아 튀르크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1699년 팔로비치 조약으로 바나트를 제외한 헝가리 정부의 영토 전역을 수복하였습니다. 18세기 초반 스페인 왕의 개선장렬을 튼다스타는사를 반야 슬로바키아 동부를 중심으로 나꿨지 페렌치 이시가 봉기하면서 함스부르크가 가문의 지배에 반발하면서 발언하기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다음에서 함스부르크가 가문의 지배를 공고해졌고 마리아 테레지아 집권으로 함스부르크가 가문과 헝가리의 반목은 일시적으로 소강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18세기 말부터 요세프 2세가 주도한 중간 집권화의 통일화 정책에 반감을 느낀 헝가리인들은 오스트리아 함스부르크 가문의 지배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면서 헝가리 민족 정체성을 강조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헝가리 민족주의가 발달하는 와중에 슬로바키아인들도 초기 형태의 범슬라브주의의 영향을 받아 민족의 과거사 정체성 및 고유언어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면서 민족의식이 고취되었습니다. 1843년 슬로바키아 청년당 지도자 루드비트 수트를 중심으로 수트어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가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회민족에 있는 슬로바키아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1848년 헝가리의 반발자 루드비트 수트를 중심으로 슬로바키아인들은 함스부르크 가문이 변화되었습니다. 헝가리 행동시랑 오스트리아 제국은 헝가리 왕국을 펜 에덴부르크 브레스부르크 카시아그 크로스 바르다인 5개의 공부로 쪼개버렸습니다. 지벤 비에겐 대공국 보이보디나 공국을 분리시켰습니다. 슬로바키아는 프레스부르크 공부와 카시아우 공국에 소했습니다. 사르데나 페몬테 왕국과의 이탈리아 독일 전쟁 프로이전 왕국과의 프로이전 오스트리아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이탈리아 반도 독일 연방에서의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습니다. 프란츠 요세프 1세 1867년 대타협을 통해 오스트리아 헝가리 최고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헝가리인의 권리가 증대되니까 반대로 슬로바키아에 대한 차별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헝가리는 국내 문제에서 자치권을 갖게 되었으며 헝가리와 정책을 적극 실시하였습니다. 슬로바키아 민족보라는 심한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생겨 슬로바키아 김나즘 학교의 폐쇄되고 슬로바키아 협회는 반국가 단체로 규정돼 해제되었습니다. 1907년부터는 헝가리가 많이 초등교육의 유일한 언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슬로바키아의 귀족 계층 대부분은 헝가리화와 원래됐고 슬로바키아의 민족운동 역시 유단 체코와 마찬가지로 상공 시민계층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의 패전이 임박하자 범슬라브의 영향을 받은 슬로바키아는 1918년 체코인과 함께 체코슬로바키아를 건국하였습니다. 하지만 슬로바키아의 공업 역사가 전무하였기 때문에 경제적 규정은 오래전부터 중공업이 발달한 체코에서 쏠렸고 헝가리 왕국 시절의 핍박으로 인해 고등교육을 받은 슬로바키아의 제거 관료 교사 등의 귀족에서도 체코인들에게 규격이었습니다. 정계적인 차이도 다부된 탓에 슬로바키아인의 원산이 가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직전 나치들이 체코슬로바키아를 병탄하면서 구실로 삼은 것이 슬로바키아 민족의 독립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1939년 3월 체코슬로바키아 병탄 이후 1940년 소련 점령 이전까지 요제프 티슈를 썼던 일본 슬로바키아 제1공화국이라는 교회 정부가 존재하였습니다. 헝가리인이 다수 고자하고 있던 남부 우크라이나 및
루시닌 비중이 높았던 크로파티아 테네를 헝가리에 활약하였습니다. 헝가리 활약은 영토적 남부는 마치 독일이 멸망하고 다시 체코슬로바키아로 다가왔습니다. 동쪽 크로파티아 테니아는 소련이 빼서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공화국 영토로 합병시켜버렸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1989년 체코슬로바키아의 민주화를 이끈 빌레 행동을 계기로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분리 독립하기로 하였습니다. 1993년 1월 평화롭게 분리 독립하면서 슬로바키아는 독립된 민족국가로서 존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현재 슬로바키아가 제1공화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1공화국은 상승된 나치 시절의 괴뢰국으로 비록 괴뢰 제국이긴 하나 최초로 경험된 슬로바키아만의 민족국가임을 설명했습니다. 초대 체하르 총리 정권은 권위적인 통제 시대를 정실 의사와 부정부패 폐쇄적인 경제정책, 변시의 편향적 의료정책, 소수민족 연합정책 등으로 이음이 나토에 가입하지 못하고 세고 사회에서 그릇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시세 경제력의 전환에 따른 어려움이 약 18% 높은 시험들을 기록하였습니다. 1998년 경선에서 당선된 주진다 총리는 신사방조주의 정책을 펼치며 EU 및 나토 가입에 성공하였습니다. 적극적인 경제 자유화 및 개방 정책을 추가해 외국 투자 유치에 성공함으로써 슬로바키아의 경제 발전 개발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진다 총리는 연령 내 분열 급진적 계획에 대한 국민의 필요감들 등으로 2006년 미국 조기 총선에서 패배하였습니다. 사회민주당의 피소 총리가 민주슬로바키아 운동 및 슬로바키아 국민당과 연정을 구성하여 집권하였습니다. 피소 총리는 의석수와 절대 우위를 바탕으로 노동법, 의료보험법, 연금법 등 소위 사회보장사법의 선법 개정에 성공하여 저소득세 민층으로부터 호응을 얻었습니다. 생긴 지역 및 유로존 가입 등 인류의 통합을 과한 대외적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정권 분란 각종 부패 스캔들이 끊이지 않고 반민주적 언론법 개정으로 대언론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연정 파트너의 슬로바키아 국민당 당수의 극우주직 발언을 위해 헝가리의 관계가 악화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피소 총리는 언론사법부 소수민족에 대한 비우호적인 태도와 정책을 견제하였습니다. 유럽 경제 위기가 본격화된 2009년 직관은 미 초과 총리는 국가재정건전화를 위해 긴축재정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보수를 삭감하였으며 공공사업의 재편을 통한 불필요한 사업 추진, 취소 등을 통해 국가 운영의 비용을 대폭 절감하였습니다. 아울러 라디 초과 총리의 집권기간 동안 슬로바키아 민주주의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언론 민주화 및 정보 자유의 접근법을 통한 정보 통제를 해제하였으며 사법부 개혁 및 부패측결, 헝가리인과 집시에 차별 금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11년 10월 일본은 문제에 대해 연정 2당의 자유연대당이 반대하자 라디 초파 총리는 동 문제의 국회 승인을 정권을 위한 시민과 연계하는 도움을 시도하였습니다. 국회 승인이 부결되면서 결국은 우측파 연정은 붕괴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2018년에 피소 총리 시대가 돌아왔으나 2018년 3월 부패 습격들의 반영시 역사와 피소 총리는 사임을 발표하고 후임 총리나 펠레그리니 부총리, 이를 세계 총리로 키스키 대통령에게 추천하였습니다. 7월 출범한 펠레그리니 정부는 부총리 및 의무 문화보건 법무부 장관은 내각 5명을 교체하여 신장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부분 피소 총리에 양력하여 있는 인물들로 구성하였습니다. 펠레그리니 총리는
피서 총리 정책과 사회주의 도의적 정책을 제때 가했다고 합니다. 이상 동부 유럽에 존재하는 한때는 체코슬로바키아로 합했다가 또 각기 분리 독립한 슬로바키아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